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92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5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4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계사월 경호 1이 되겠고요. 일진은 경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의 경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월에 태어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주를 배합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 그 경금이 일간이 태어난 월령이 중요하겠죠. 자, 일간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오행으로는 금이라고 하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뭐예요? 양금과 음금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양금과 음금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바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에 해당되는 금, 양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에 해당되는 금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금을 갖다가 하나는 양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또 하나는 음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양의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금의 어떤 용도라든가 활용성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도 남자라고 하는 양과 그 다음에 여자라고 하는 음이 있듯이 금도 사람도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질이 크게 다르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음양으로 나눠 놓게 되면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과 금이 서로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제 오행이라고 하는 것,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서만 금을 보게 되면 뭐 무쇠 이렇게 해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과의 관계, 화와의 관계, 내지는 뭐 토와의 관계, 수와의 관계 이렇게 놓고 볼 수 있지만 같은 금 내에서 안에서 금과 금끼리 비교를 할 때 이렇게 양금과 음금을 나눠서 이렇게 그 성질을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금은 좀 뭐랄까 단단하고 곧고 곧은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금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무쇠 같은 것 내지는 강철 같은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하죠. 그래서 뭐 큰 건물을 지을 때 옛날에는 목조 건물로 있어 감목이라고 하는 대리목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지만 배도 만들고 요즘은 이제 철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배라든가 큰 건물을 지을 때 철골 구조로 이렇게 집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쇠, 강철 내지는 원철 같은 것, 이 원철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땅속에서 금방 캐낸 바로 그냥 광석 같은 그런 개념을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좀 투박하고 거칠고 날카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투박하고 거칠고 날카롭기 때문에 날카롭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날카롭다. 그래서 그냥은 경금을 쓸 수가 없겠고요. 반드시 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어떤 기물을 만들어야죠. 쇠로서 만들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뭐 칼도 만들 수가 있겠고 뭐 배도 만들 수 있겠고 그냥 원철만 가지고는 용도가 없기 때문에 이걸 잘 다스려 가지고 불로 다스려서 기물을 만들어야 용도가 있다. 이때 필요한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실질적으로 다스려서 물건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정화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화이면서 음에 해당이 되는 화이면서 인위적인 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화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 불의 온도가 못해도 쇠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천도 정도는 돼서 시뻘겋게 쇠를 달굴 정도는 돼야지만 금을 갖다가 쇠를 갖다 녹이거나 내지는 쇠를 불려서 뭐 칼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이 화의 온도가 어느 정도 일정 온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줘야 된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인 정화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편재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잘 배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화가
화로서 경금을 다스린다 하더라도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오히려 금을 갖다가 소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소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쓸 데가 있느냐 그런 소용이 아니라 녹일소 녹일용자 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화로서 내지는 화로서 경금을 적절하게 다스리면 기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 만약에 화의 용도가 화가 너무 뜨겁게 되면 금을 갖다가 녹여서 아예 못 쓰게 만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용신으로 쓰는 화가 너무 과다하게 필요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임수가 있어서 그 화를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죠. 불이 너무 세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을 갖다가 적정하게 알맞은 온도로 이렇게 낮춰 준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이때 필요한 수는 개수라기보다는 임수로서 화의 기운을 갖다가 낮춰주고, 또 임수는 경금을 갖다가 잘 세진한다 하죠. 신금은 도세 주옥이라고 하지만은 그냥 임수가 경금을 보게 되면 세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금에 묻은 어떤 티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닦아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경금의 특징인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기 때문에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음금은 이미 기물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반지도 만들 수가 있겠고, 내지는 목걸이도 만들 수가 있겠고, 다이아몬드로서 다이아 반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신구를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신금이다라고 봤을 때, 다시 반지, 귀걸이, 여러 가지 주얼리라고 하죠. 장신구 같은 경우를 화를 보게 되면 그 장신구가 녹아버리죠. 그래서 신금은 경금은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신금은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오히려 임수로서 맑고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도세주옥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세라고 하는 것은 씻는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주옥을 반지, 보석 이런 장신구를 뭘로 임수로서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은 관성이 화로서 강하게 다스리는 걸 좋아하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반지, 목걸이 이렇게 기물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상관인 임수를 가지고 신금 입장에서 상관이 되겠죠. 그래서 임수로서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닦아주면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경금과 신금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 경금 일간이 태어나는 원령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인데, 4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절로는 여름에 해당이 되고요. 초하가 됩니다. 초하. 그리고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는 사는 화의 임관지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화가 12개월 중에서 4월과 5월이 매우 왕한 그런 시절이 되겠죠.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둬야 될 게, 사는 화만 왕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장간에 무토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에는 병화라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화토가 동궁하죠. 동궁하기 때문에 병화도 왕한 만큼 무토 또한 같이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에는 경금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금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약하다라고만 이렇게 놓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는 뭐예요? 화의 인관지이면서 금의 여기가 장생처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금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도 왕하지만 경금도 사중에 있는 장생된 경금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아무리 왕하더라도 경금 자체가 세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이 사화 안에는 비록 이것이 마른 땅, 건토이기는 하지만 토가 있기 때문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화생토, 토생금에서 화가 경금을 갖다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파극해서 못 쓰게 만들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 두셔야 되겠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경금 자체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화가, 특히나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는 놓고 봤을 때 칠살이 되는 것이죠. 칠살. 그래서 이 칠살이라고 하는 화를 갖다가 적절하게 통제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경금이 진짜 화가 다시 왕해지게 되면 그야말로 소용이 돼서 녹아서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가 있어 주어서 열기를 갖다 식혀주게 되죠. 아까 사중에 있는 무토라고 하는 것이 건토라고 했잖아요. 건토가 되는데, 이렇게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 건토를 갖다가 약간은 습토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토 건토가 물기를 빨아들이게 되면 경금을 등이 생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어 줘야 된다? 수가 있어 줘야 되는데, 이때 수는 임수라야 좋은 것이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보냐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억제 내지는 통제시켜주는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너무 뜨겁게 달구어져 있는 경금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진시켜주는 역할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임수가 개수보다 좋다라고 하는 것이지, 개수가 만약 임수가 없는 상태에서 개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뜨거운 온도를 갖다가 낮춰주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개수는 뭘 할 수 없다? 경금을 세진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없다. 신금도 마찬가지예요. 신금이라고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도 화가 왕할 때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임수가 열기를 식혀주고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지만, 만약에 임수가 아니라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개수는 조후,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개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월에 경금, 내일 또 공부하게 될 4월의 신금은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주면 좋다. 물론 임수, 개수 같이 있어도 나쁘진 않지만, 만약에 하나만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면 임수가 있는 것이 공력이 더 크다. 단 한 가지, 4월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고 금도 장생초이기 때문에 화도 금도 세력이 있지만, 수는 4월이 되게 되면 얘가 절지가 되기 때문에 수 자체는 매우 약하죠. 그래서 지지로 유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이 금은 일간 경금의 뿌리도 될 뿐만 아니라 또 수를 생해주는 수의 근원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금과 임수의 뿌리를 얻어주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경금이라든가 지지로 유금 같은 것이 없을 때는 하다못해 해수라든가 자수 등이 있어도 임수의 뿌리는 되어줄 수 있지만 경금의 뿌리가 되어줄 수 없기 때문에 지지로 유금, 신금을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사주의 배합법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4월의 경금은 임수로서 조후하면서 경금을 도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지지로 금이라든가 이렇게 신금, 유금 등이 있어서 임수, 경금의 뿌리가 되어준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즉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쇠의 중화, 그 다음에 한열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양금인 경금이 되겠고요.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 초여름인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은, 일간은 경금, 양금이 되겠고요. 월지에 있는 것은 화이면서 양화가 되겠죠. 화라고 하는 것은 화극, 금이 되죠. 금의 입장에서 화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 될 것이고, 일간도 월지 있는 화도 일간도 그 다음에 또 양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편관 내지는 칠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경국이라고 하는 것은 편관격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칠살격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건 정관격, 편관격, 칠살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간은 화가 왕해서 일간은 약한 중에 아무리 사중 경금의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화가 더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사주? 신약 살왕한 사주 내지는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기 때문에 약한 경금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약한 경금을 생조해 줄 때는 인성인
토로서 생주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비겁인 금으로서 방신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은 경금이든 신금이든 일간 금이 약했을 때 생주해주는 도울 때는 비견인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자체로 일간은 약하고 화가 좀 왕한 그런 상태에서 일간 자체가 원령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먼저 임수를 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습니다. 임수를 봐서 경금을 어, 경금을 도세하고 화를 억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에 뿌리를 두면 좋을 것인데, 오늘 명식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일지의 오화라고 하는 것을 봐서 일간 일주 자체가 경호일에 해당이 되죠. 제가 틀리지 않게 경호일 맞습니다. 그래서 4월에 경금이 화가 왕한 중에 다시 오화를 보게 되면은 얘는 편관이 되고 얘는 정관이 돼서 어떤 분들 이걸 갖다가 뭐로 보죠? 관살 혼잡이 된다. 관살 혼잡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관살 혼잡으로 보지 않고요. 이거는 칠살이 왕한 중에 다시 관이 많아지게 되면 이걸 정관, 편관으로 나누지 마시고요. 아까 말했던 살중, 신경으로 그냥 통칭해서 다 칠살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뿌리 있는 수가 있어서 화를 갖다가 통제시켜 주어야지만 경금이 소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연지를 보게 되면 신축연이 되죠.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글자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 축토가 없다라고 하면, 특히나 내지는 이것이 미토라고 하면 일간 자체가 화가 왕해서 일간이 약한 중에 이 미토는 건토, 마른 땅이죠. 안에 정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신미연이 된다라고 하면 사오미 방합을 형성해서 완전히 경금신금이 모두 녹아서 없어질 지경이 되는데, 다행스럽게 신축연이 되었기 때문에 뭐예요? 화가 아무리 왕하더라도 이렇게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있게 되면 화생토, 토생금에서 능히 금을 생할 수 있죠. 그래서 습토라야 생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지지로 진술 축미라고 하는 토가 있죠. 진술, 축미, 토. 이 중에서 술토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미토는 이거는 건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토와 축토는 이거는 습토이기 때문에 뜨거운 여름이라 하더라도 4, 5, 미월이라 하더라도 진토, 축토는 금을 생할 수 있다, 생금할 수 있다. 더 보게 되면 월간에 이렇게 개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임수였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인데, 이것이 음수인 개수가 되기 때문에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기를 식혀줘서 금이 녹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땅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줄 수도 있지만, 이 개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을 뭐 할 수 없다? 도세는 할 수 없다. 세지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생시에서라도 임수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사중 경금에 뿌리를 둔 경금에 축토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일간 자체가 약해서 문제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은 살펴봤고요.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가 되면은, 자, 뭐가 보이시죠? 자수라고 하는 것이 보이시죠? 자수.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연지에 있는 축토하고 자축합이 되지 않고요. 일지에 있는 오화하고 좌오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결단코 좋지 못합니다. 물론 자수가 오화를 중에서 화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 아닌 장점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사화보다는 오히려 경금은 오화를 보는 것이 더 좋은데 자수가 오화를 갖다 이렇게 깨게 되죠. 이걸 또 어떤 분들, 얘는 상관이고 오화는 정관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관, 경관으로 이렇게 놓고 보셔서 매우 흉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상관, 경관이 돼서 흉한 것이 아니라 자수, 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좌우충이 됨으로 인해서 수가 깨지게 되겠고요. 역시나 정관 깨진 거는 좋지 못한데, 얘가 좌우충이 됐다 하더라도 문제는 어디에서 또 발생하냐면, 사에 뿌리를 둔 병화가 투출돼서 경금을 갖다가 칠살 병화가 경금을
극하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개수가 있어서 능히 병화를 갖다 적절하게 조절해 준다 하더라도 개수보다는 임수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이 되고, 일시로 이렇게 충이 되는 생신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 안 좋은 건 병술도 좋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병자는 좌우충이 돼서 안 좋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냐면 오술합이 돼서 화가 너무 치열해지게 되죠. 4월에 화가 왕한데 오술합해서 화가 더 왕해지게 되면 개수 하나 가지고 이 염렬한 열기를 갖다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개수도 말라버리고요. 자칫 신금도 녹아버리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축토 자체가 왕화의 기운을 설기한다 하더라도 좀 미흡하죠. 만약에 이것이 병술시가 됐다라고 하면 반드시 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서부 금수 향으로 행해서 금수운을 만나야지만 이 사주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정축시 이렇게 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토 두 개가 있어서 경금에 뿌리를 둘 수 있겠고요. 정화가 있어서 경금이 이렇게 생하려고는 그러니까 생하는 단련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개수가 있어서, 그래서 임수라야지만 좋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상관경관이 됩니다. 이 아까 좌우충 상관경관이 아니더라도 그거는 상관이 개수가 정화를 갖다가 이렇게 극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화 자체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뭐 개수가 이렇게 정화를 완전히 파극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기질은 기질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인시가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좋을까요, 나쁠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하다고 했죠. 거기다 대고 오화가 인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인우 화국준 삼합을 짜기 때문에 화가 매우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더해서 무토 투출하게 되면 금은 토다 매금이 될 것이고 토다 매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무토는 개수를 여지없이 매몰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결탄코 좋지 못하고, 기묘시 기토 투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토가 금을 생한다 하더라도 기토가 개수를 갖다 파극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한 그러한 글자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모시 같으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요. 수가 물론 이제 뿌리가 임수, 개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 들 곳은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충미충이 되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여자로 태어났을 때 일미등운, 그다음에 충미충이 될 때 축중의 개수, 신금이 다 매몰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좀 조심해야 되는 운세가 되겠고요. 임수가 투출해서 열기를 갖다가 좀 절제시켜 주는 것이 좋다 손치더라도 4월에 오화 두 개까지 있게 되면 화가 매우 천간으로 병정화가 투출되지 않았더라도 화가 매우 치열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서북 금수향으로 가서 금수운을 봐야지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갑신시 같은 경우는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갑목이 신의 뿌리를 뒀지만은 이 신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장간 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지장은 다 아시죠? 그다음 무토라고 하는 것, 임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사를 보고 신을 보게 되면 일간은 굉장히 왕한 일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중에 있는 뭐가 있죠? 임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로서 왕한 화의 기운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뭐 개수로서 조절한다라고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중에 있는 임수로서는 경금을 갖다가 뭘 할 수 있다? 도세할 수 있다. 도세 내지는 세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금수향으로 가도 되고 목화운으로 가도 경금 자체가 신사축에 모두 뿌리를 두기 때문에 이 경금은 약한 경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운을 보더라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지 오화도 정관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사주국세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